자, 리버풀을 이긴 아탈란타가. 그래서 리버풀인가? 리버풀이죠. 네. 리버풀을 이긴 아탈란타가, 가스페리니가 드디어 이제 그, 콩의 기운을 떨쳐버리고, 와, 유로파리그 우승을. 축하합니다. 네. 찐내라 쭈리야. 찐내라 쭈리. 아니, 저희 한번 등판하셨잖아요. 입중계 때. 네. 경기 이제 보고 주무신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전체적으로 딱 레버쿠젠이랑 하는 그 느낌 보면서. 그 아탈란타가 준비를 상당히 좀 많이 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리버풀 팬들은 좀 느꼈겠지만 그때 리버풀이 이제 1차전에 3대0으로 졌잖아요. 졌죠. 그때 되게 무기력하게 졌는데 이제 그때는 그 리버풀 팬들이 야 클럽 감독 너무 준비 안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때 약간 리버풀이 한창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좀 경기력도 좀 내려와 있을 시절 그때였었는데, 그래서 아탈란타가 잘한 게 상대적으로 좀 덜 부각되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경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리버풀이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못하도록 만들었었죠. 근데 이 경기도 똑같은 게 아탈란타가 초반부터 굉장히 높은 지점에서 빡세게 전방 압박을 가하니까 거기서 이제 레버쿠젠이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야 할지를 좀 모르게 됐었던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약간 형이 봤을 때 어쨌든 레버쿠젠 올 시즌 거의 이제 언터처블이었잖아요. 엄청 잘했죠. 사실 솔직히 리그 무패 우승은 종종 나오긴 하잖아요. 그래도 없는 기록은 아니었으니까. 리그 무패 우승은 종종 나오는데, 근데 모든 대회 시즌 전체 무패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록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 그 패배의 위기 순간에 시간에 진짜 극적으로 계속 막 88분에 골 넣어가지고 비기고 이기고 이랬으니까. 이 바로 직전에 유로파리그 4강에서 로마랑 경기, 로마랑 2차전 경기도 사실 맞아요. 그 2대0으로 지고 있는 거를 따라잡아가지고 끝내 그냥 어쨌든 간에 잡아냈잖아요. 그걸 동점을 만들었는데, 그런 거가 혹시나 하고 생각을 했었지만 세 번째 골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이건 어렵다. 경기 전에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경기 전에는 사실 대부분이 이제 레버쿠젠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버쿠젠이 이렇게 꾸역꾸역 이렇게 무패 기록을 이어가는 그 상황에서 경기력이 중반부까지 압도적으로 좋았던 그 느낌보다 좀 내려왔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잘하면 아탈란타가 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불안했던 건 아탈란타가 코파 이탈리아 결승도 있고 막 그래서 경기가 연달아 있으니까 체력적으로는 오히려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아탈란타가 잘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이 뛰고 그다음에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하는 게 만약에 덜 나오면 그러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 초반부터 아탈란타가 아예 좀 가둬놓고 패는 그림이 나왔었고, 루크몬 진짜 인생 경기다. 아니 어제 채팅창에서 제일 많이 나왔었던 말이 인생 경기예요. 제가 그 에버튼 뛰던 그 맞죠? 루크몬 맞냐. 맞죠. 왜냐면 사실 이름도 그렇게 좀 일반적인 이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마르티네스나 뭐 로드리게스 이런 애들이 이제 많은데, 근데 이제 아데몰라 루크몬이 이름이 유니크한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딱 경기 보면서 보통 시작과 동시에 저런 식으로 체력적으로 그리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해서 상대를 이렇게 좀 누르려는 팀은 많다. 근데 결국에는 그 리턴 값이 뭘로 돌아오냐. 여기서 골을 넣어야 이 친구들이 압박에 투자한 결과물이라는 게 돌아온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스페리니 감독의 접근 방식 그리고 결과는 사실상 좀 완벽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크게는 이제 상대가 만약에 후방에서 빌드업을 해나가는 걸 이제 방해하려는 목적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높은 지점에서 상대 공을 설치해가지고 역습을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이 경기는 양 팀의 XG 값이 다 그렇게 높진 않고요. 맞아요. 다 합쳐서 양 팀 다 1이 안 되는 경기였는데, 근데 이제 이쪽은 3골을 냈으니까 물론 루크먼이 그만큼 미쳤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루크먼이 사실 루크먼이 이제 지난 시즌부터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어요. 득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시즌 내내 이제 아탈란타 팬분들은 좀 알겠지만 루크먼이 되는 날과 안 되는 날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기복이 좀. 그게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결정력 이슈가 좀 있는 선수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어제 아탈란타 팬분들도 루크먼 그동안 골 못 넣었던 거 이거 유로파 결승에서 약간 속죄포처럼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루크먼 선수가 지금 또 괜찮아진 이유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스카마카 선수가 들어오면서 스카마카가 잘해준 것도 있어요. 그 리그에서는 어쨌든 간에 스카마카 선수가 계속 골을 터트리면서 상대 수비를 좀 끌어모으니까
결승에서 이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야 일단 스카마카를 주의 얘가 지금 어쨌든 간에 제일 결정력이 높은 선수니 네. 얘를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정황을 쭉 놓고 봤을 때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기에서 보면 스카마카 물론 막판에는 자기도 좀 욕심을 부렸지만 네. 진짜 철저하게 자기 쪽으로 수비수들의 시선을 다 끌어당겨버리고 맞아. 루크만한테 내줄 때는 잘 내주고 저는 그 마지막 골 장면 있잖아요. 스카마카가 이렇게 쭉 공 잡고 끌고 와서 역습상황에서 그래서 한 3-4명이 스카마카 쪽으로 딱 모이니까 그 측면에서 루크먼이 이제 1대1 상황에서 그걸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아 이게 의도다. 이거는 스카마카 어그로 그리고 루크먼 쪽의 마무리. 얘 오늘 컨디션도 좋으니까 선택지가 약간 적긴 했는데 그러니까 레버쿠젠 수비 입장에서는 저거 때릴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 그치 왜냐면 쟤 때릴 거야. 2대0인데 쟤 때린다. 네. 이건데 뭐였더니 되게 쿨하게 그냥 줘버리니까 그 루크먼이 이날 경기에서의 루크먼 컨디션이면 뭐 아무리 탑소바랑 1대1 붙는다 하더라도 그건 무조건 슛까지는 간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그걸 그렇게 꽂아버릴 줄이야.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경기 보면서 또 인상적이었던 거 중에 하나는 이 그 태훈이 텐 코프메이너스트 텐 잘하죠. 얘랑 우리 에데르송이 미쳤죠. 야 장난 아니던데요. 이 보면은 가스페린 감독이 이제 그 사실 이제 더러니 못 나오는 경기였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는 좀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네. 미드필드 구성하는데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이번 시즌에 코프메이너스하고 이제 에데르송 선수를 잘 활용한 것도 사실이고 에데르송이 진짜 그 위아래로 진짜 엄청나게 많이 움직여서 중요한 순간마다 특히 측면 쪽에 레버쿠젠의 측면과 그 다음에 하프 스페이스 점에서 뭔가 좀 만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끊고 그리고 적절한 수준에서 굉장히 좀 몸으로 피지컬로 좀 거칠게 몰아붙이면서 그리고 되게 빠르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됐고 코프메이너스는 본인이 덩치가 워낙 큰 선수를 10분 활용해서 미드필더 장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선수가 워낙에 킥이 좋은 선수라 네. 그걸로 전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줬고 네. 그 이제 이거는 뭐 단편적으로 저희가 레버쿠젠이랑 아탈란타 이제 결승전 얘기만 좀 하고 있는데 이 올 시즌 아탈란타를 이제 쭉 봤을 때 어쨌든 세리에는 개수에서 1위를 찾았기 때문에 5위까지도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뭐 순위상으로 봤을 때 챔피언스리그 진출 그리고 유로파리그까지 이제 우승을 했는데 올 시즌 아탈란타를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좀 어떤 느낌이라고 봐야 될까요? 항상 이제 부담스러운 팀이었죠. 네, 언제나 이제 아탈란타라는 팀이 사실 이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 1920 그때 그 이후에 이제 그 일리치치도 그렇고 알레한드로 고메스도 그렇고 두반 사파타도 그렇고 맞아 두반 사파타도 있었어. 이 3인방이 원래 굉장히 그 강력한 이제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었는데 맞아. 그리고 막 그 측면 핫택으로 고젠스 막 이런 그런 선수도 있었죠. 그때 더런 있었고 프로일러 있었고 이렇게 미드필더 탄탄했고 다 좋았었는데 이제 이런 선수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뭐 일리치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코로나 이후에 약간 그 자기 과거 기억 때문에 이제 PTSD가 와서 이제 못한 건강 이슈 때문에 못 뛰었고 알레한드로 고메스는 가스페린 감독을 싸웠고 가스페린 감독이 좀 그 강경한 편이에요. 선수랑 좀 불화가 좀 있어. 보이는 이미지는 되게 약간 온화한 그 할아버지 좀 느낌이긴 한데. 근데 보면은 알레한드로 고메스 그랬지.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그 멜레 얼마 전에 인터뷰해가지고 이적하고 난 다음에 가스페린 감독은 무슨 자유를 안 줬다 우리한테. 되게 엄격한. 되게 엄격한 자유 안 줬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수비수 중에 데미랄이라는 불화가 있고 항상 불화가 조금씩 있어요. 조금씩 있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알레한드로 고메스 결국 이제 세비야로 갔죠. 그 다음에 결국 이렇게 상대편대가 해체되고 나니까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약간 침체가 그 중간중간에 뭐 말리노프스키나 아니면 파샬리치 같은 선수들을 활용해서 조금 살아나는 듯 싶었으나 그 뒤에 이제 수비가 또 불안해지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이번 시즌에 다시 극복을 해낸 거죠. 저는 그러니까 어제 경기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생각하고 기억했던 아탈란타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뭐 일리치치 이런 선수일 때 뒤없는 축구. 약간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봄프레레식. 두 골을 먹혀서 3골 넣으면 된다. 아니 뭐 3골 먹혀서 4골 넣어.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의 축구였는데 어제는 저는 공격에서 수비로 트랜지션하는 것도 엄청 빠르고 아래로 딱 내려서 있으니까 레버쿠젠이 이걸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간에 그 높은 지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 아탈란타가 수행할 수 있지만 근데 그거를 90분 내내 진짜 똑같은 강도로 한다. 그건 어차피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 경기도 보면 전반전 내내 계속 빡세게 하고 후반전은 약간 내려와서 그다음에 압박을 하는 건 하되 대신에 뒤에서 블록을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좀 공고하게 하는 형태로 해서
왜냐면 그때 되면 레버쿠젠 애들도 지치니까. 그렇죠. 뭐 체력적으로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준비를 해왔던, 생각하면 리버풀과의 경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경기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 네, 보니까 뭐 가스페리니는 이번에 유로파리그 우승하기 전부터 이미 여기가 베르가모를 연고로 하잖아요. 아탈란타가. 그쪽에서는 뭐 별명 보니까 뭐 교황, 뭐 신. 너무 오래, 그러니까 아탈란타 지금 8년 정도 했을걸요. 네. 감독을 8년 정도 했는데, 그 8년 하는 기간 동안 이제 아탈란타라는 팀을 오늘날 이 정도의 위치까지. 아탈란타는 원래 과거부터 이제 유망주들을 많이 배치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배출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클럽이었었는데, 그걸 넘어서 실제로 이 성인 팀이 이렇게 계속해서 유럽 클럽 대항전에 진출할 수 있는, 어쩌면 챔스도 가고, 네. 막 이런 식으로 만든 거는 뭐 가스페리니가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하긴 1920 때도 뭐 8강에서 파리한테 지긴 했지만 어쨌든 챔피언스리그에서 인상적인 성적이 있었고,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경기 중계하기 전에 이것저것 찾아보면 아탈란타는 세리에 이제 비우승은 네. 있고 그 코파 이탈리아 우승이 있는데 그게 뭐 62, 63 시즌인가. 네. 그래서 되게 그 강등 승격 네. 반복하던 팀을 가스페리니 감독이 지휘봉 잡으면서 지금 위치까지 또 올려놨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되게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 아닐까.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죠. 이 아탈란타라는 팀의 오늘날의 영광을, 그러니까 아탈란타 팬들은 사실 이 대회를 우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가스페리니 감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 감독도 가스페리니 감독도 나이가 적은 편이 아니어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은퇴를 바라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거의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니까. 네, 아탈란타 팬들 입장에서는 은퇴할 때까지. 뭐 쭉 이제 있으면. 근데 끝나고 인터뷰를 좀 요상하게 하세요. 뭐라 했어? 팀에 남을 거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지금 나의 상황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지만, 다른 예쁜 여자를 발견한 것 같다. 이탈리아다운 비유죠. 네. 약간 좀 낭만적인. 근데 그게 낭만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내가 있는데 예쁜 여자를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이탈리아다운 그런 유머인데, 이탈리아 남자야. 근데 하여튼 그런 유머를 해서, 그러니까 뭔가 오퍼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 정도급 감독한테 오퍼가 없는 것도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보긴 해서. 근데 사실은 이제 인텔에서 실패한 경우이기 때문에. 네. 무리뉴 다음에 맡았죠. 네. 어쨌든 이제 또 찐 네라줄이 오늘만큼은. 네라주리의 수장으로서 네. 아탈란타라는 클럽을 이끌고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게 됐고, 뭐 정말 그 감독 본인한테도 어쨌든 계속 준우승에 대한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우승을 못했던 감독이라는 그런 약간 꼬리표가 있었는데, 약간 라니에리도 예전에 좀 그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몇 명 있어요. 라니에리, 스팔레티, 뭐 가스페리니 감독 다 명장이라고 칭송은 받지만 다 이탈리아 전술적으로 훌륭하다고 평가는 받으나 우승이 없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감독들이었었는데, 다 근데 한 번씩 다 우승하네 결국. 라니에리 감독도 이번 시즌 끝나고 은퇴를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스팔레티 감독도 어쨌든 나폴리에서 리그 우승하고, 가스페리니 감독도 이렇게 큰 대회, 메이저 대회에서 이제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됐으니까 다들 진짜 뭐 요즘 말로 진짜 성불했죠. 성불.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아탈란타 뭐 팬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레버쿠젠은 뭐 여기서 뭐 무패 행진이 깨지긴 했지만 이번 시즌 자체가 뭐 너무 대단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일단 어쨌든 무패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이제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끝났으니까 이제 포칼도 하나 남았잖아요. 마지막 이제 경기. 저는 이제 그거 이제 레버쿠젠이 다시 심기일전 해가지고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봐요. 그리고 아탈란타는 요거 재밌는 게 지금 피오렌티나도 컨퍼런스 리그 결승에 맞아요. 세리에 팀들, 그러니까 작년에 세리에 팀들이 다 결승 갔는데 다 준우승 해가지고 다 콩 깠죠. 그렇죠. 콩콩콩. 그러니까 지난 시즌 이번 시즌 해서 2년 동안 지금 세리에 클럽이 5팀이 결승에 갔는데, 5번 결승에 갔는데, 지금 이제 한 번 우승. 인텔을 고꾸라졌고, 그리고 피오렌티나 고꾸라졌고, 그리고 어디야, 거기 그 로마 고꾸라졌고 했는데, 아탈란타가 드디어 이제 우승을 했고, 피오렌티나가 다시 컨퍼런스 결승에 갔는데, 만약에 피오렌티나가 우승을 한다면, 그 아탈란타하고 피오렌티나의 마지막 리그 최종전이 6월로 잡혀 있어요. 맞아. 세리에도 6월까지.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은, 피오렌티나와 아탈란타가 둘 다 결승에 가버리는 바람에 컨퍼런스 리그도 가고 코파 이탈리아도 이 두 팀이 4강에서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중 시간이 안 나는 거야. 그게 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쭉 넘어가다가 이제 유럽 축구 일정 다 끝나고
그랜드 파이널이라고 이제 진짜 마지막 경기가 이제 됐는데 근데 만약에 피오렌티나 우승하면 유로파리그 우승팀이랑 유로파 컨퍼런스 우승팀이랑 마지막 경기 마지막 경기가 아탈란타는 또 순위가 사실 이제 챔스 진출권이 완전히 확정이 됐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지만 뭐 로마 같은 팀들이 이제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아탈란타 우승 축하드리고 가스페리니 감독의 선물도 축하드립니다.